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질의응답 때문에 진도를 조금밖에 못 나갔었죠. 그래서 토요일 반 수업과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분에서 길면 한 25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물론 필기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필기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우리가 이번 일요일 수업 때는 이거 다음부터 이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토요일하고의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진도가 늦어진 이유는 지금 그날 우리가 지난 일요일 수업 때 질의응답을 좀 많이 진행하느라 좀 진도가 늦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개념을 봅니다. 요 세 번째 개념에다가는 별표를 3개를 해주세요. 이 세 번째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써먹어야 하는 내용이다. 다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벌써 이제 이번 일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 번의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 첫 달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거야.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를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과제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 수업 중에도 제가 설명한 시 감상법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 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틀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읽어볼게요. 대상이 사람일 경우 성찰, 그리움, 집단의 삶으로 감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봅니다. 눈사람이야. 대상이 사람일 경우 다음 3가지 범주적 접근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화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 그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자기 자신, 즉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성찰로 생각을 해달라.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럼 뭐냐면, 성찰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야. 성찰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야. 나에 대해서 돌아봤더니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내가 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노래에서도 그렇고 대중음악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야, 지 잘하는 거, 지가 잘했던 거 자랑해봐. 그러면 그거 계속해서 보고 싶겠어? 안 그렇단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자랑하고 저런 시련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넓어지는 거잖아. 그럼 나를 돌아봤어. 나를 돌아봤더니 잘한 것보단 당연히 뭐가 많겠어. 그래, 돌아봤더니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찰이라는 범주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찰 안에 나를 돌아봤더니 그 돌아본 것 중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을 반성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화자의 태도야. 성찰, 반성.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반성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 이 반성을 통해서 얻는 느낌, 감정은 부끄러움. 얘는 이렇게 좀 패턴화 해주시면 우리가 시 감상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의 부족한 점을 얘기했어. 그러면 성찰, 반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서는 부끄러움이 된다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화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지금 이제 친분이 있는 경우,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화자와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친분이 없는 경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친분이 없다는 얘기는 멀다.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인 거고, 친분이 없는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 이거는 멀다예요. 그럴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문학작품을 쓴 거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왜? 가까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드러내면 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전에도 우리 수업 중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집에서 엄마네, 저희 부모님,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집에 꼬맹이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죠. 분가를 한 거예요. 근데 분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 부모님 댁까지 거리가 차로 한 5분이면 돼요. 얼마 먼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이제 동춘동인데 부모님 동네는 청학동이라고 동춘동 옆에 붙어 있어. 가깝단 말이야. 그런데 뭐 사는 게 뭔지 부모님을 찾아가서 뵌 적이 많지가 않거든. 가까운 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집 꼬맹이들을 좀 보고 싶어 하시지. 이제 우리 집 꼬맹이 큰애는 여러분하고 여러분보다 한 살이 많구나. 올해 이제 고1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고2가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둘째 꼬맹이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귀여울 때는 이제 지나긴 했지만 이제 크는 모습을 보는 그런 나름의 어떤 즐거움과 낙이 있었던 건데, 있으신데, 그걸 이제 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참 죄스럽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앞부터는 다 그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 열심히 잘하겠다. 부모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걸 왜 시를 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가서 뭐 하면 돼? 꼬맹이 데리고 가서 부모님 만나면 되는 거야. 엄마 나왔어. 뭐 이제 우리 꼬맹이들도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겠지. 그런 거야. 그런데 문학작품을 썼다, 시를 썼다? 그럼 뭐 했다? 그 대상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대상하고 떨어져 있으니 자기가 그런 어떤 가까운 친분 있는 대상,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움을 문학작품으로나마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이제 그리움 혹은 화자의 태도를 그리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거야. 세 번째가 어렵고,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사회를 보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사회 있죠.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 나랑 친분이 없어. 나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몰라. 오늘 처음 봤어. 지나다가 보고 그랬던 것 뿐이야. 그런데 그 지나가다 봤던 그 사람이 무언가 이제 시상을 주는 거지. 시를 쓰게끔 했던 생각을 던져주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문학은 결국에 인간의 삶을 다룹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는 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실제로 뉴스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결국에는 문학에 대한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다시, 문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이 욕하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문학은 그걸 작품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기서 배울 점은 이런 거고, 난 저런 사람들하고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욕을 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작품을 썼어? 시를 썼어? 바로 그 대상, 화자와 친분이 없는 그 대상은 부정적 환경에 놓인 집단의 삶. 그러니까 그 친분이 없는 요 대상은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 환경에 놓인 집단적 삶이야. 그럼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뭐겠어?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요거를 쉬운 말로 하면 불쌍함이야.
요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바꾸면 연민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의해야 돼. 대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불쌍한 연민을 낀다. 지금 이 정서는 긍정의 정서야. 이 정서는 긍정의 정서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거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놓인 환경에 처해 있다.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난 어떨까? 난 많이 힘들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지금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힘들 것 같다,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민과 동정이라는 정서는 뭘 배경으로, 뭘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냐면 얘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연민과 동정에 대해서는 화자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좀 보면 빨리 대면 수업이 좀 돼야 될 텐데 대면 수업이 되면 우리 첫 시간에는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해서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눈도 좀 쳐다보고 좀 잘 쓰고 있는지도 보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비대면 수업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기껏해야 뭐 마이크 켜라 꺼라 음소거 해라 그 다음에 카메라 켜라 그리고 답변해라 이러고 앉아있지. 얼마나 서로가 답답하겠어. 하루빨리 대면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볼게요. 윤동주의 참외로. 요 참외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참외는 깊이 뉘우친다, 반성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목 보면 끝났잖아. 이 작품은 뭐 하는 거야? 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화자는 이다지도 욕될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볼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울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거울 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거울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나랑 똑같아. 거울 보면 어떡하고 싶어? 거울 깨부시고 싶어.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났어요. 이제는 거울 보면 나름대로 괜찮아졌습니다. 생각해봐. 40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보고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나는 잘 알고 있잖아.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거나 지루할 때 저의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 지금 이 얼굴 용된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시술을 받거나 은느님이라고 하지. 은느님의 손길을 뭐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시술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수술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당연하지. 뭐 날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저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좋게 달라졌구나. 괜찮아졌구나. 이제 좀 봐줄만 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 민증에 있는 사진이 20대 후반의 사진이야. 20대 후반, 30 초반 잘 기억도 안 나.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니까 벌써 숫자를 얘기하면 이제 너무 막 억장이 무너져서 어쨌든 그거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용됐다는 생각이 막 그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동생이 하나 있거든. 여동생이거든. 저랑 이제 2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학창시절에 썸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 말했잖아. 내 지금 많이 용된 거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어떻겠어. 그냥 친구의 오빠였던 것 뿐이야. 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0 넘어서 동생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이제 동생 친구들이라고도 술 마시고 그러거든. 그럼 어느 순간 30 중반 정도, 35, 6 이렇게 됐을 때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5, 6년 됐으니 그때부터 이제 오빠 멋있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 나도 이제 느끼는 거지 뭐 그런 얘기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물론 이제 그 안에 빈말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 민증 사진.
민증 사진을 볼 때마다 또 깨우치는 거지. 아,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 이제 자기 얼굴에 좀 뭐랄까,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 꼭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좀 웃으려고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 30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심성이 얼굴에 나타나게 될 거야. 이건 진짜야, 진짜. 이거 내가 뻥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얼굴이라는 수필이 있었는데 어떠한 작가가 지금 되게 미소년을 만났어.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한 10여 년 후에 보니까 마치 그냥 그 불한당같이, 불량배같이, 악마같이 생긴 거야. 봤더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들을 겪으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고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행동들 하다 보니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보나?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나는 그렇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으로 지금 이 얼굴을 지금에서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지금 이거 2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거울을 보니까 내 또 생각이 나서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랑 비슷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거울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역대가.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돌아봤더니 야,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러고 싶고 어플을 더 씌우고 싶고 막 스킨 뭐 그런 거 있잖아. 필터링, 필터도 씌우고 싶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죠? 이다지도 욕될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반성. 그 다음에 시조예요. 우리가 한 줄씩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시조는 제목을 봐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요거는 별표. 요 별표는, 그러니까 내 별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이렇게 별표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야. 그것이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이렇게 어휘에 별표가 달려있는 것들, 주석이 달려있는 것들은 꼭 내려와서 확인을 해달라. 여기에 의외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거 꼭이야, 꼭. 이거 보면 그냥 읽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 몰라도 그냥 대충 문맥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잘 이용합니다. 내려와서 확인해 주세요. 친년, 어머니 연세. 이거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작품은 간단하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연세가 이만큼이요. 영로, 고갯길은 수천리요. 그러면 수천리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영로는 바로 뭘? 거리감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 얼마나 친절해. 아마도 잠없는 중이야. 한자를 보면 이건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겠다. 밤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밤 혹은 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상관없어. 한자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고전 시가에서. 그래야지 작품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눈물겨워 서럽구나.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로 인한 서러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4줄밖에 실어놓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어.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촌향도라는 말 들어봤어? 이촌향도 혹은 농촌 공동화 현상. 사실 국어는 결국에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문화적 상황들이 작품 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 사회에 대한 지식은 필수 불가결한 거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뭐 역사 시간, 국사 시간이나 혹은 사회 시간처럼 깊은 내용을 요구하진 않아. 그러면 그거는 역사고 사회 시간이지 국어 시간이 아닌 거잖아. 깊지 않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어도 좀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산업화 때문이죠. 그럼 산업화가 언제 일어났냐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걸쳐서 산업화 현상이 일어나. 그럼 산업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도시가 비대해지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산업화가 된다, 도시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농촌에서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 이사할 때 어디를 향하냐? 도시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농촌이 공동, 이거는 이제 비어있다의 뜻입니다. 빈 동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없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다 농촌을 지키고 계시죠. 그런 것들, 지금의 결과에 바로 요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라고 바뀐 거지, 이건 국민학교야. 예전에 초등학교는 지금 최근에서 쓰는 말이거든. 물론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왔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죠. 여러분들하고 저희 이제 세대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초등학교를 갓 나왔을까, 지금 뭐 하고요? 갓 나왔을까라는 것 자체가 추측, 짐작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보고서 추측, 짐작하고 있는 거.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는 벗어 품고 그 소년,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상은 그 소년을 바라보고 그 소년을 잘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소년에 대해서 추측, 짐작하는 거예요. 등허리에서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그거 봐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 되는 것, 장면하는 것, 떠올리는 것, 그것이 문학에서 요구하는 상상력이라고 했던 거지. 야, 고구마의 얼굴이 어딨어? 지금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소년이 품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어. 뒤에는 뭐가 있어? 고구마 짐이 있는 거야. 고구마 그 무더기들을 짊어매고 지금 어디? 종로 5가라고 하지. 종로 5가는 서울에 있는 거거든. 사실 지금은 이제 서울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뭐 강남, 홍대, 이태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사실 예전에 이제 서울의 1번가, 서울의 가장 번한 곳이 종로였거든. 그래서 왜 이제 일제강점기 때 김두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다 어디에서 활동했던, 종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집에 이거를 메고선 고구마를 짊어매고선 왔다? 그럼 뭐 하는 거겠어? 이거를 이제 팔고 어느 정도 끼니를 때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 서울 구경 하면 보통 서울 구경은 부모님이랑 함께 가지고 혼자서 서울 구경하지 않잖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랑 친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당장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저 소녀는 농촌 출신의 고구마 있다는 걸 통해서 농촌 출신의 도시의 어린 노동자. 그러면 얘네들이 할 일이 뻔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알바를 한다고 쳐봐. 뭘 할 수 있겠어? 배운 게 없는데. 기껏해야 PC방,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뭐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배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혹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비하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화자가 안타까운 거야. 그 안타까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당장에 우리가 그 쪽지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돼서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를 본다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지금 온라인 줌으로 했던 것들도 모두 테스트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해. 1차적으로는 내가 복습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맞아. 이 포인트, 이 지점 때문에 얘는 주제가 이렇게, 얘는 주제가 이렇게, 얘는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건 그 과정을 복습해 주시고. 그럼 내가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이 작품의 주제가 지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각했다면 그 생각한 근거가 뭐냐?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느냐? 난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거는 도시의 어린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건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미안해. 30분 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네 번째 개념이에요. 대상이 사물일 경우 인간의 삶으로. 얘도 별표를 3개 해주세요. 이것도 자주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개념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문학이란 뭐라? 문학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시를 봤더니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과 매칭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인간의 삶이 떠오른 거지.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사물을 끌어다 쓴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문학은 인간의 삶,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눈사람 봅니다. 대상의 사물일 경우 사물의 특징과 관련된 인간의 삶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물의 특징으로부터 연상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연상하자, 떠올리자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목 봅니다. 도종환의 흔들림에 피는 꽃. 화자는 흔들림에 피는 꽃을 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일단 흔들리면, 보통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그렇지. 얘는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니까 지금 이 꽃이 처한 상황이 부정의 상황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뭐야? 마찬가지로 인간도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올바른 것인지 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문장 끝이 랴 씁니다. 옆에다가 야, 고, 가, 리, 오. 꼬도 마찬가지야. 문장 끝이 랴라, 고가, 까리, 오로 끝났어. 문장 끝이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얘는 질문 형식입니다. 질문 형식인데 두 번째,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질문 형식인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서리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문장 끝이 이렇게 끝나면 질문의 형식. 무조건 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형식.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서리법. 요거는 기본이야. 그 다음이 중요해. 이렇게 서리법인 걸 확인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서리법 끝 아니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 얘를 평서문으로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면 얘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얘 지금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 표현이 됐죠? 부정 의미야. 부정 의미가 될 때 한 번 더 바꿔줍니다. 그래서 3-1 얘를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한번 얘를 생각해봐. 지금 다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서 평소에 바꾸면 흔들리며 피는 꽃은 없다.
그럼 이거를 다시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꽃은 흔들리며 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게 바꿔야 저 서리적 표현이, 저 서리법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표현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서리법까지는. 이 3번하고 3-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수업 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리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졸기를 객게 세웠나니, 뭐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그런 꽃 없다, 모든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모든 꽃들은 다 어떻다는 거야. 흔들리며 핀다라는 거. 여기까지 똑같잖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결국 요 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 모든 사랑은 흔들리는 것 안에서 이제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시련 없는 사랑은 없다가 바로 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이제 주제의식, 화자의 생각, 정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지금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인간의 삶으로 바꿀 것. 그 다음에, 오후가,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이거 여러분들 아마 올해, 내년?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후가가 뭐냐면, 오자가 숫자 5야. 그 다음에 우자는 벗 우자입니다. 그리고 5명의, 5가지의 친구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듯 누르러니, 누르니, 누렇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푸른 듯 하지만 누른 색을 띠는 거예요.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 화자는 꽃풀 바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꽃풀 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럴 때 꽃풀 바위 중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는 거야. 그럼 인간도 어떻게 되냐?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 바위라는 대상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낸 것.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의 내용하고 이 앞에서의 내용하고 서로 대조가 되죠. 그럼 얘가 바위의 속성이 변치 않는 거래. 그러면 꽃하고 풀의 속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속성이 변치 않는 거래, 대조가 된대. 그럼 얘는 거는, 그렇지, 얘네들의 속성은 변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화자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한 이 보강은 다시, 지금 우리 토요일 앞반이랑 진도 차이가 좀 났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에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일요일에 이거 다음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꼭 토요일에 보세요.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다.